10년 안에 근현대사 똑바로 보기.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모욕적인 사건 중에 하나로 기억될 최순실 게이트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실 최순실 게이트라는 말이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 국정 운영을 주체적으로 무력화시킨 것은 어찌됐건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기 때문에 박근혜 게이트라는 용어가 적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간 이번 사태로 뜬금없이 화제가 된 인물이 있습니다. 러시아 혁명 당시 짜르 니콜라이 2세와 황후 알렉산드라의 비호를 받으면서 국정을 농단했던 인물, 바로 괴승 라스푸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괴승 라스푸친, 제정 러시아를 무너뜨리다입니다. 라스푸친과 최태민, 최순실은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요? 종교, 최면, 성, 이를 통해 지배자를 아바타처럼 조종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동서고금의 신비주의 이단 종파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그대로 투사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라스푸친은 황태자 알렉세이의 혈우병을 치료하면서 황후는 물론 짜르 니콜라이 2세에게도 절대적인 신임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 제정 러시아는 피해 일요일 사건을 겪으면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의회 두마를 만들었지만 온건한 중도파 자유주의자들에게 장악된 상태였고, 그들은 진보블록이라는 개혁안을 여러 번 제안했지만 니콜라이 2세는 라스푸친에게 의지할 뿐 신하들에게 진지하고 간절한 개혁 요구를 저버리고 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 우리의 현실과 유사한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짜르 니콜라이 2세가 총사령관을 겸임하며 전선으로 직접 출동하자 라스푸친은 모든 권력을 장악합니다. 친한 사람 위주로 내각을 조직하고 다시 내각을 해산시키면서 장관들이 계속 교체가 되는 등 혼란을 거듭합니다. 이렇게 임명된 장관들은 무책임하게 그지없었으며 라스푸친은 황후를 통해 황제 짜르에게 명령을 내리기까지 합니다. 꿈에 계시를 받았다면서 황후를 통해 매일같이 전선에 있는 짜르에게 편지를 썼고, 짜르는 성자의 조언에 모든 것을 의지합니다. 결국 1916년 12월 귀족들에 의해 라스푸친 암살이 모의됩니다. 암살 주모자는 당시 러시아 최대의 유산 상속자였던 유수포프 공과 검은 백인조의 창설자 프리슈케 비치였습니다. 라스푸친이 황제의 조카 이리나 공주에게 흑심을 품고 있었던 것을 그녀의 남편 유수포프 공이 역이용을 한 것입니다. 유수포프는 공주의 명의로 초대장을 보내 자택으로 라스푸친을 초청했고, 청산가리를 넣은 과자와 독이 든 음식을 라스푸친에게 먹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독이 퍼진 라스푸친은 몇 시간을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불러도 죽질 않는 것입니다. 결국 유수포프 공은 총을 쏘았고 그의 양손을 밧줄로 묶어서 강물 속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사흘 후에 발견된 시체의 사인은 놀랍게도 독살도 총살도 아닌 익사여서 세간에서는 더욱 많은 이야기들이 넘실대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라스푸친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제정 러시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황은 수습되지 못했고 고작 2개월 후에 니콜라이 2세와 그의 온 가족은 러시아 혁명 때 살해당하고 맙니다. 제정 러시아의 라스푸친 사태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걸까요? 사실 문제의 본질은 최순실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망조하던 나라에는 독을 먹이고 총을 쏘아도 죽지 않는 좀비 같은 라스푸친이 넘쳐난다는 점이며, 문제의 근본은 짜르 니콜라이 2세라는 점입니다.
최순실의 망령으로 바다에 침몰한 대한민국.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 건가요? 심각한 고민이 드는 시점입니다.